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의 테마는 제약바이오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큐리언트는 2008년 설립 후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신약 개발 바이오텍으로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상업화하려 스핀오프되었음. CDK7 저해 항암제 모카시클립, A-L-메어 CSF1R 3중저해 항암제 아드릭세티닙 등을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음.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전략적 제휴하여 항암 자가 면역 질환 기초과제 권리를 확보하고 MSD와 병용요법 개발하고 있음. 큐리언트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큐리언트 테마 제약바이오 항암제 면역 항암제. 기업개요 2008년 파스테르 연구소 분사 후 신약 연구개발을 중심 사업으로 설립되어 2016년 코스닥 상장.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업종에 속하며 저분자 혁신 신약 개발에 주력함. 아드릭세티닙 Q702 등 면역 항암제와 항생제 Q203을 보유하고 MSD와 병용요법 공동 임상 중이며 비항암 기술 수출도 추진 중. MSD 등 글로벌 제약사와 임상 및 공동개발 제휴를 추진하며 주요 파이프라인 해외 기술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해외 자회사를 운영 중. 재무 21에서 24년 연속 신약 후보 기술 이전 및 의약품 유통 매출 제한, 제품 매출과 수주 저조. 신약 임상에서 단기 수익 부재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변동폭 크지 않음. 적극적 R&D로 외형은 정체 상태. 고정비, 임상개발비, 판관비 등 부담 지속, 신약 개발비 증가로 영업손실 구조 고착화. 판관비와 연구개발비 비중 높아 수익성 악화, 재무적 부담 완화 위해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 실행. Q702 등 면역 항암제 임상 진전으로 중장기 기술 이전 및 마일스톤 수익 기대되나 단기 실적은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제한적이며 재무 안정성은 자본 확충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달림. 제약바이오 관련주 큐리언트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년 12월 1일 기준 KRX 장마감 큐리언트의 시가총액은 1조 118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큐리언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1위입니다. 큐리언트의 상장 주식 수는 3,583만 8,893주입니다. 큐리언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큐리언트의 PER은 NA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81.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5.77배, EPS, 주당 순이익은 748원, BPS는 1683원, PBR은 2.56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1414원, 2023년 12, 1043원, 증가율 26.238%, 2024년 12, 748원, 증가율 28.284%, 2025년 12, 0원, 증가율 0%. 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61.68%, 2023년 12, 54.44%, 2024년 12, 45.23%, 2025년 1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03배, 1,355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275억 원, 232억 원, 275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271억 원, 222억 원, 245억 원입니다. 큐리언트의 재무를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은 해당 종목이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나 안정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8.95%이고 유보율은 61.52%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큐리언트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142.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77.67%이고 큐리언트의 부채 비율이 5.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0.69%이고 큐리언트의 총자산 증가율이 50.08%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2.31%이고 큐리언트의 매출액 증가율이 3.6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8.19%이고 큐리언트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2.19%이고 큐리언트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핵심 영업 부문이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15.11%이고 큐리언트의 총자본 순이익률이 48.0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1.71%이고 큐리언트의 자기자본 비율이 94.9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714.31%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으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큐리언트의 2025년 12월 1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31,2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29,200원보다 2,0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65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큐리언트의 종가는 31,200원이며 큐리언트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큐리언트의 종가는 31,200원이며 큐리언트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0일, 240일, 48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35%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71.76%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제약바이오 항암제 면역항암제는 거래량 32만 6,93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투자증권에서 52,89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1,51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1,472주, 키움증권에서 32,209주, 삼성증권에서 31,45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56,164주, NH투자증권에서 38,506주, KB증권에서 38,284주, 키움증권에서 26,845주, JP모간에서 22,03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50%은 219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606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큐리언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 큐리언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카메라, 전기차, 부품, 스마트폰, 휴대폰, 부품 카메라,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아이폰, 화웨이, 애플카, 대북개성공단, 개성공단, 갤럭시, 대북 남북경협수소차는 거래량 37만 5,54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28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68,906주, NH투자증권에서 46,769주, 키움증권에서 38,662주, 삼성증권에서 28,434주, 한국투자증권에서 24,3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71,63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908주, 모간스탠리에서 51,348주, 메리츠증권에서 29,325주, JP모간에서 28,06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0.30%은 20만 7,56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4,740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화전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카메라 관련주 자화전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